저걸 로켓이라고 부릅니까? 불꽃놀이 아니고요. 러시아 우주 비행사의 비웃음이 국제 우주 정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류 최초로 위성을 궤도에 올린 나라였죠. 지금도 자신들이 우주의 주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크렘린 분석실에서는 한국 로켓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다는 이유였죠. 그러나 정확히 5일 뒤 576km 상공에서 우연히 포착된 나토 암호 통신 한 줄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이 나라 위성 시스템 없으면 러시아 서부 감시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나토 작전의 핵심 축이 된 겁니다. 브뤼셀은 말을 잃었고 워싱턴은 긴장했습니다. 대체 그 5일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22년 경력 영국 분석가가 우주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의 기록,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속성 경고음이 ISS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큐폴라 전망대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던 제 시선이 즉시 통신 장치로 향했어요. 붉은 표시등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긴급 암호였죠. 6개월 체류 중 A등급 메시지는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였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죠. 암호를 풀자 명령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전 과정 기록하라. 제 눈이 두 번 깜빡였습니다. 한국 때문에 A등급이라고요? 저는 엘리엇 크라울입니다. 영국 왕립천문학회 소속이었죠. 22년간 우주를 관찰해왔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우주항공청과 계약을 맺고 ISS에서 근무 중입니다. 576km 상공에서 지구 밖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모니터를 확대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체. 발사 시각은 새벽 1시 13분. 페이로드는 위성 13기였습니다.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13기요? 한 번에요? 민간 발사체가 그렇게 많은 위성을 싣는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관측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망원경, 적외선 센서, 궤도 추적 프로그램. 전부 최상급으로 세팅했죠. 그때였습니다. 한국? 장난감 쏘나 보네. 러시아 우주 비행사 이고르의 목소리였습니다. 식당 모듈에서 들려왔어요. 미국 사령관 제이콥과 일본 우주 비행사 유키가 함께 있었죠. 민간 기업 만든 로켓 아닙니까? 이고르가 웃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이콥의 포크가 멈췄습니다. 유키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죠. 이상했어요. 왜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한국 우주기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A등급 명령이 떨어진 겁니까? 제 방으로 돌아와 누리호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일단 추력 300톤급, 목표 고도 600km, 페이로드 중량 1.5톤.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600km요? 1.5톤이요? 이건 민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도 올릴 수 있는 사양이었죠. 그런데 13기를 한꺼번에요. 22년간 저는 러시아 소유주, 유럽 아리안, 미국 펠컨을 봤습니다. 전부 정밀하고 강력했죠. 한국이 그 수준에 근접한다고요? 통신장치가 다시 울렸습니다. B등급 추가 지시였어요. 발사 후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 전 과정 0.1초 단위로 기록하라. 위성 궤도 진입각도 측정하라. 0.1초 단위요? 이건 단순 관측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을 평가하라는 명령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ISS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제이콥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3기 전부 다른 궤도라고? 확실해?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3기가 전부 다른 궤도요? 그건 엄청난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각도 계산, 추력 조정, 타이밍 제어. 모든 게 완벽해야 가능하죠. 민간 기업이 그걸 해낸다고요? 큐폴라로 돌아왔습니다. 망원경을 한반도로 향했어요. 나로우주센터가 보였습니다.
발사대 위에 오렌지색 로켓이 서 있었죠. 누리호였습니다. 22년간 수백 개의 로켓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로켓은 달랐어요. 형태가 깔끔했습니다. 비율이 정확했죠. 마치 교과서 같았습니다. 제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다. 발사 1시간 전 ISS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망원경 앞에 몸을 고정했어요. 제이콥이 다가왔습니다. 조심해. 이번 관측은 특별할 거야. 그리고 사라졌죠. 특별하다고요? 새벽 1시 13분. 하얀 연기가 폭발했습니다. 오렌지색 불꽃이 발사대를 감쌌죠. 누리호가 떠올랐습니다. 3초 만에 속도가 붙었어요. 제 눈이 모니터에 고정됐습니다. 상승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초당 120m, 150m, 180m.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30초 후 1단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분리 각도가 완벽했습니다. 오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2단 점화가 즉시 이어졌죠. 이건 뭡니까? 민간 기업이 만든 로켓이 이렇게 정밀할 수 있습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상승률, 분리 타이밍, 궤도 진입 각도. 모든 숫자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스크바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가의 최전선에 있었죠. 창밖으로 누리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오렌지색 점이 어둠을 뚫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5일 뒤 세계 지도가 바뀌기 시작할 줄은. 오렌지색 불꽃이 576km 아래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였죠. 제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승 속도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어요. 초당 220m, 250m, 280m.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이 속도가 정상입니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죠. 1분 30초 1단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로켓 하단부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어요. 1단이 떨어져 나갔죠. 각도가 완벽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밀도였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분리각도 측정. 오차 범위 계산.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오차 0.03도.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0.03도요? 러시아 소유주도 평균 0.05도였습니다. 유럽 아리안이 0.04도였죠. 민간 기업이 만든 로켓이 그들보다 정밀하다고요? 2분 10초 2단 점화가 이어졌습니다. 불꽃이 다시 타올랐어요. 누리호가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고도 150km를 돌파했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분 50초 페어링 분리가 시작됐습니다. 로켓 선단부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그 안에서 위성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3기였죠. 작은 금속 덩어리들이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5분 20초 3단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누리호는 이제 목표 고도 600km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 눈은 위성 분리 시퀀스에 고정됐습니다. 첫 번째 위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20초 후 두 번째 위성이 분리됐죠. 또 20초 후 세 번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히 20초 간격이었습니다. 오차가 없었어요. 각도도 완벽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밀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위성들이 하나씩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제 모니터에는 13개의 점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각각 다른 궤도에 정확히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번의 발사로 13개의 서로 다른 궤도에 위성을 배치한다는 건 계산이 완벽해야 합니다. 추력, 타이밍, 각도. 하나라도 틀리면 전부 실패하죠. 그런데 지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10번째, 11번째, 12번째.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3번째 위성이 마지막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13분 40초 모든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제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땀은 피부에 달라붙죠.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13개의 점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어요. 600km 고도, 태양동 기궤도, 간격도 완벽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건 장난감이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기술이다. 통신장치로 다가갔습니다. 모스크바에 보고해야 했어요. 손가락이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엇 크라울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 관측 완료했습니다. 전 과정 성공. 13기 위성 전부 목표 궤도 진입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15초. 모스크바 들리십니까? 20초가 지나서야 답이 왔습니다. 확인했다. 단 3글자였습니다. 제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확인했다고요? 이게 답니까? 이렇게 완벽한 발사를 보고했는데 확인했다는 말뿐이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22년간 저는 수많은 발사를 보고해왔습니다. 성공하면 모스크바는 항상 자세한 질문을 했어요. 데이터 요구, 추가 분석 지시, 기술 평가 요청.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 침묵하는 겁니까? 복도로 나왔습니다. 식당 모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이콥과 유키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13기 전부 성공이야. 믿을 수 있어?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가졌다는 걸.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은 겁니까?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제이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 잘했어, 엘리엇. 그런데 왜 모두가 놀라지 않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키가 시선을 돌렸어요. 제이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상했어. 예상했다고요? 한국은 준비돼 있었어. 우리는 알고 있었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왜 저는 몰랐습니까? 제이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13개의 점이 여전히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궤도였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제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이다. 누리호는 단순한 발사가 아니었다. 5일이 지났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발사 이후 ISS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미국 우주비행사들이 자주 속삭였습니다. 일본 기술자도 뭔가 확인하듯 컴퓨터를 들여다봤죠. 저만 빼고 모두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2일 새벽, 제 수면 모듈 옆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0.3m급이라고? 정찰위성 수준이잖아. 제이콥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눈이 떠졌습니다. 0.3m급이요? 그건 군사 정찰위성 해상도였습니다. 아리랑 7호. 오늘 발사된다고 들었어. 유키의 목소리였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리랑 7호요? 모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죠. 아리랑 7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한국 다목적 실용위성 7호. 해상도 0.3m. 궤도 576km. 태양동 기궤도.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0.3m요? 이건 단순한 민간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해상도면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 얼굴도 식별 가능하죠. 이건 정찰 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스크바는 저한테 아무 말이 없었습니까? 통신 기록을 뒤졌습니다. 러시아 관제소에서 온 메시지를 전부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아리랑 7호에 대한 지시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보에서 배제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이콥이 제 옆에 떠다녀왔습니다. 엘리엇, 잠깐 얘기 좀. 큐폴라로 함께 갔습니다. 너희 모스크바는 모르는 모양인데. 제이콥이 말을 꺼냈습니다. 뭘 말입니까? 한국이 오늘 또 쐈어. 아리랑 7호. 정찰급이야. 제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정찰급이라고요? 0.3m 해상도. 누리호로 올린 13기랑 궤도가 겹쳐. 완벽한 커버리지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커버리지요? 한국은 5일 만에 독자 감시망을 완성한 거야. 제이콥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컴퓨터로 돌아왔습니다. 누리호 13기 위성 궤도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그 위에 아리랑 7호 궤도를 겹쳤습니다. 화면에 그려진 선들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누리호 위성들이 6시간마다 지구를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공백이 있었어요. 위성이 지나가지 않는 시간대가 존재했죠. 그런데 아리랑 7호가 정확히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설계였죠. 누리호는 감시망의 뼈대였습니다. 아리랑 7호는 그 완성이었어요. 궤도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리랑 7호는 하루에 4번 러시아 서부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무르만스크. 모두 러시아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보고 있다. 22년간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5일 만에 러시아 감시 체계를 완성했다는 사실이요. 누리호 발사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576km 아래 지구가 돌고 있었어요. 그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제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전략이다. 이건 의도다. 이건 선언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선언을 목격한 유일한 러시아 측 분석가였습니다. 12월 3일 모스크바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 이후 24시간이 지났지만 단 한 건의 지시도 없었어요. 제 통신 패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제 손가락이 송신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합니까? 22년 경력 중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복도를 떠다녔습니다. ISS는 평소보다 시끄러웠어요. 미국 모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럽 기술자들이 뭔가 축하하는 듯 했죠. 무엇을 축하하는 겁니까? 식당으로 갔습니다. 제이콥과 유키가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우주비행사 피에르도 함께였습니다. 13기 플러스 아리랑이면 완벽한 시스템이야. 피에르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5일 만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유키가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이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엘리엇, 앉아. 서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에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아리랑 7호 발사를 도왔어. 배가 로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는 몰랐던 것 같아.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몰랐다고요? 응. 한국과 유럽의 계약은 6개월 전에 체결됐어. 그런데 러시아 정보망은 못 잡았나 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가 몰랐다고요? 한국이 정찰급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러시아가 정보를 놓쳤다고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러시아 계약자잖아. 우리가 어떻게? 유키가 말을 흐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분석가입니다. 정보를 숨기면 분석이 왜곡됩니다. 미안해, 엘리엇.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입장이 있어. 입장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제 방으로 떠다녀갔죠. 문을 닫았습니다. 벽을 쳤습니다.
무중력이라 제 몸이 뒤로 밀려났어요. 다시 벽을 밀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2년입니다. 22년간 저는 우주를 봤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죠. 거짓 없이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모두가 저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러시아도. 제 존재 이유가 흔들렸습니다. 통신 장치를 켰습니다. 모스크바에 직접 질문하기로 했어요. 엘리엇 크라울입니다. 아리랑 7호 관측 지시를 요청합니다. 5분 후 답이 왔습니다. 불필요하다. 현재 임무에 집중하라. 불필요하다고요? 정찰급 위성이 러시아 상공을 지나가는데 불필요하다고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7호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576km 고도. 태양동 기궤도. 하루 14바퀴 지구 회전. 러시아 서부 통과 횟수는 하루 4회. 제 눈이 커졌습니다. 아리랑 7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를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해군기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소, 무르만스크 핵잠수함 기지. 전부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는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스크바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정보 실패였죠. 둘째, 모스크바는 알고 있지만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끔찍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지구가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576km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러시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 망원경을 조정했습니다. 아리랑 7호 궤도를 계산했어요. 다음 러시아 통과 시간은 3시간 후였습니다. 관측 장비를 최고 수준으로 세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22년간 지켜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본 것을 기록한다. 진실을 말한다. 그 원칙이 지금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러시아 상공을 지나가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기록할 것입니다. 모스크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손가락이 녹화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7호가 왔습니다. 12월 2일 오후 3시 22분 아리랑 7호가 발사됐습니다. 유럽 기아나 우주센터에서였죠. 배가 로켓이 위성을 싣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망원경 앞에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승인 없이 관측하고 있었어요. 발사 8분 후 아리랑 7호는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576km 고도. 태양동 기궤도. 제 모니터에 새로운 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작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어요. 0.3m 해상도를 가진 눈이었으니까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궤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아리랑 7호의 경로가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붉은 선이었습니다. 그 선 위에 누리호 13기 위성 궤도를 겹쳤습니다. 파란 선 13개가 나타났죠.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붉은 선과 파란 선들이 완벽한 그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구 전체를 덮는 감시망이었어요. 누리호 위성들이 2시간마다 특정 지역을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공백이 있었죠. 위성이 지나가지 않는 시간이 6시간씩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 7호가 정확히 그 6시간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설계된 거다. 중얼거렸습니다. 누리호 13기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아리랑 7호는 완성이었어요. 한국은 5일 만에 독자 우주감시 체계를 완성한 겁니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러시아 서부를 처음 통과하는 시간은 오후 7시 15분이었습니다. 4시간 후였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관측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적외선 센서, 고해상도 카메라, 궤도 추적 시스템. 모든 걸 최고 수준으로 세팅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 제이콥이 제 방에 떠다녀왔습니다.
엘리엇, 뭐 하는 거야? 관측입니다. 모스크바 승인 받았어? 아니요. 제이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내가 뭘 보든 그건 내 책임이야. 알고 있습니다. 제이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오후 7시 큐폴라로 이동했습니다. 망원경을 러시아 서부로 향했어요. 칼리닝그라드 상공이었습니다. 7시 10분, 제 손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7시 15분. 모니터에 작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랑 7호였습니다. 576km 고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속도는 초당 7.5km였습니다. 러시아 서부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칼리닝그라드 해군기지 위를 지나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선소 위를 지나갔습니다. 무르만스크 핵잠수함 기지 위를 지나갔습니다. 8분 동안 아리랑 7호는 러시아 핵심 군사지역 전체를 관측했습니다. 0.3m 해상도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우리를 보고 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리랑 7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북극으로 넘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리호 13기와 아리랑 7호의 통합 커버리지를 계산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하루 사회에서 5회 러시아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공백 없이요. 24시간 감시가 가능했습니다. 제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22년간 우주를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의 위성 시스템을 분석했죠. 그들이 이런 수준의 커버리지를 완성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5일 만에 해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11월 27일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 발사가 12월 2일이었습니다. 단 5일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계획이다. 전략이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누리호를 개발하고 아리랑을 완성하고 발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576km 아래 지구가 돌고 있었어요. 그 위 어딘가에 한국의 14개 눈이 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제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세계를 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선은 러시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파일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걸 보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 12월 5일 새벽 2시 17분 통신 점검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ISS는 조용했어요. 모두가 수면 모듈에 들어가 있었죠.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통신 패널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주파수 대역을 하나씩 확인하던 순간이었죠. 낯선 신호가 걸렸습니다. 군사 대역이었어요. 나토 암호화 채널이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죠.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건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스피커에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브라보 팀, 아리랑 7호 실시간 영상 확인 가능한가? 미국 억양이었습니다. 확인 가능. 화질 선명함. 칼리닝그라드 항구 선명하게 보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리랑 7호요? 나토가 한국 위성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좋아. 해당 좌표 지속 모니터링. 러시아 함정 움직임 실시간 전송. 알파팀, 누리호 위성 신호 수집은 정상 작동 중. 시그인트 데이터 수신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그인트요? 신호정보 수집이요? 누리호 13기가 통신 감청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한국 위성 시스템 없으면 러시아 서부 감시 공백 생김. 최소 6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위성이 핵심이라는 거지. 맞음. 한국 위성 없이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음.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22년 경력 중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브라보 팀, 아리랑 다음 통과 시간은 4시간 12분 후.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 준비해. 조선소 활동 전부 기록.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나토가 한국 위성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미요. 아리랑 7호 발사 3일 만에요. 그리고 누리호 13기는 신호정보 수집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위성을 쏘아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나토 작전 체계의 핵심이 된 겁니다. 5일 만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보고해야 합니까? 녹음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3분 47초였어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스크바에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제가 나토 군사통신을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둘째, 러시아는 한국을 위협국가로 지정할 겁니다. 셋째, 국제 긴장이 고조될 겁니다. 그리고 제 커리어는 끝날 겁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지우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2년입니다. 22년간 저는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죠.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이 원칙을 버리면 저는 뭡니까? 큐폴라로 갔습니다. 지구를 내려다봤어요. 576km 아래 세상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들이 러시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그 영상을 받아보고 있었죠.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은 5일 만에 세계 전략 구도를 바꿨습니다. 누리호로 발사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아리랑으로 정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토와 협력해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도약이었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삭제 버튼과 전송 버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는 분석가다. 중얼거렸습니다. 뭔 것을 말하는 게 내 일이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파일을 보내면 제 인생이 바뀝니다. 러시아는 제게 왜 나토 통신을 감청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으면 제 원칙이 무너집니다. 22년간 쌓아온 신념이 사라지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지구가 천천히 돌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그 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성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모스크바로 전송됐습니다. 3분 47초의 녹음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 운명은 모스크바 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요. 모니터를 껐습니다. 큐폴라로 갔습니다. 지구를 내려다봤어요. 576km 아래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은 반도였죠. 하지만 이제 그 반도는 거대했습니다. 우주에서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나라였으니까요. 제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증인이다. 12월 6일 오전 8시 통신 패널이 울렸습니다. 모스크바였습니다. 페트로바 소령, 크라울 분석관 즉시 교신 연결하라.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엘리엇 크라울입니다. 크라울 분석관, 어제 전송한 파일 확인했다. 47페이지 보고서 작성해 12시간 내 제출하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47페이지요? 12시간이요? 보고서 내용은 전부다. 누리호부터 나토 교신까지. 궤도 분석, 커버리지 계산, 전략 평가. 모든 것.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놓였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발사. 13기 위성 완벽 배치. 오차 0.03도. 12월 2일 아리랑 7호 발사. 0.3m 해상도. 576km 궤도. 12월 5일 나토 교신 감청. 한국 위성 실전 배치 확인. 그리고 결론. 한국은 5일 만에 독자 우주 감시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누리호와 아리랑의 조합은 러시아 서부를 하루 사회에서 5회 관측 가능합니다. 나토는 이미 한국 위성을 작전 핵심 자산으로 활용 중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 전략의 핵심입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러시아를 뒤흔들 겁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47페이지 보고서가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4시간 후 통신이 다시 울렸습니다. 크라울 분석관 귀환 준비하라. 소유주 캡슐 72시간 후 도킹한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귀환이요? 지금요? 무슨 일입니까? 크렘린에서 직접 브리핑을 원한다. 국가안보회의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크렘린이요? 국가안보회의요? 22년 경력 중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제이콥이 제 방에 떠다녀왔습니다. 엘리엇, 들었어. 귀환한다며? 네. 뭘 보고했길래? 진실을요? 제이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조심해. 진실은 때로 위험해. 알고 있습니다. 12월 9일 소유주 캡슐이 도킹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이콥, 유키, 피에르. 6개월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죠. 잘 가, 엘리엇. 용기 있는 사람이야.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캡슐에 탑승했습니다. 분리 신호가 울렸습니다. ISS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576km 상공에서 지구로 향했습니다. 대기권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캡슐이 흔들렸어요. 불꽃이 창밖을 감쌌습니다. 제 머릿속에 오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1월 27일 누리호의 오렌지빛 불꽃. 12월 2일 아리랑 7호의 정밀한 궤도. 12월 5일 나토 교신의 충격적 내용. 모든 퍼즐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캡슐이 천천히 내려갔어요. 카자흐스탄 대초원에 착륙했습니다.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직행이었죠. 12월 10일 오전 10시 크렘린에 도착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에 러시아 최고 권력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 외무장관, 정보기관장, 우주항공청장.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앉게. 의장이 말했습니다. 앉았습니다. 576km에서 본 것을 지상에서도 말해보게. 제 목이 말랐습니다. 11월 27일 한국은 누리호로 13기 위성을 완벽하게 배치했습니다. 오차 0.03도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12월 2일 아리랑 7호가 발사됐습니다. 0.3m 해상도입니다. 군사 정찰급입니다. 누군가 펜을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시스템이 결합하면 러시아 서부를 하루 사회에서 5회 관측 가능합니다. 칼리닝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무르만스크. 전부 노출됩니다. 국방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나토 군사통신을 감청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의장이 물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브라보팀, 아리랑 7호 실시간 영상 확인 가능한가? 확인 가능. 화질 선명함. 한국 위성 없이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위성 없이는 러시아를 안정적으로 막을 수 없음.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5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 5일 만에 한국은 나토 전략의 핵심이 됐습니다. 의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576km에서 이 모든 걸 봤나? 네. 그리고 기록했나? 네.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본 것을 말하는 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나가보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576km에서 본 것을요. 이제 세상이 바뀔 겁니다. 크렘린 회의 이후 72시간 러시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전략본부는 한국 우주정책 긴급 재분석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은 북극과 서부 전력 배치를 재검토했죠. 외교부는 한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크렘린을 뒤흔든 겁니다. 12월 13일 나토 본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엘리엇 크라울의 보고서가 서방 정보기관에 유출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나토는 한국 위성 시스템 의존도를 공식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한국 우주 감시 체계는 동맹 정보 전력의 필수축이다. 5일 만에 한국은 세계 전략 지도에서 핵심 국가가 됐습니다. 민간 기업 발사체 성공, 정찰 위성급 해상도, 나토의 실제 의존, 모든 요소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한국은 우주 강국이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립 천문학회가 저를 다시 받아줬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22년간 우주를 봤습니다. 하지만 단 5일이 제 모든 인식을 바꿨죠. 11월 27일,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12월 2일, 저는 한국의 기술에 충격받았습니다. 12월 5일, 저는 한국의 전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저는 세계가 바뀌는 걸 증언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흐렸어요. 구름 너머 576km 상공에 ISS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높은 600km의 한국의 위성들이 있었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47페이지였어요. 576km에서 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5일 만에 독자 우주감시 체계를 완성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 전략의 핵심이다. 제 손가락이 문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22년간 저는 많은 나라를 평가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요. 그리고 딱 5일 동안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여기 있다고. 창밖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576km 상공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오렌지빛 누리호, 정밀한 아리랑 7호, 그리고 그 위성들이 만든 거대한 감시망. 저는 그 모든 걸 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작은 나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거대한 발자국을 남겼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제 일은 끝났습니다. 본 것을 말했습니다.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였습니다. 576km에서 본 그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